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트래블 웨이입니다. 위험한 신세계 갈등 속에서 무역 제재는 트럼프가 선택한 무기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의 목적이 지역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면 전 세계 베이스 본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쟁입니까? 뜨거운 전쟁과 냉전이 끝나자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것인가요? 트럼프 스타일로요? 최근의 전쟁은 단지 버번 위스키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구글에 추가 부가 세금을 치즈처럼 발라 놓은 것이 이번 전투인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의 무역 전쟁을 봐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지요. 도널드 트럼프는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해 다소 많은 반대와 혐오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대통령 힘으로 밀고 나간 것이지요. 해외 어떤 땅에도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지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전쟁에서 미국 병사가 죽는다고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는 그것도 외국과의 거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너의 등을 긁어준다는 식이지요. 그리고 세계화가 되든 말든 그리고 신세계의 질서가 되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대선 전에 말하기를 미국은 거대하고 멍청한 황소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시스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뜯겨나가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관세 부과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계화의 협력의 장으로부터 점진적인 탈퇴가 대세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시리아, 그리고 다른 주권 국가들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브라질 강철에서부터 유럽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월 여기에 더 많은 품목들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또한 집단적인 훈련 또는 중재에 등을 돌려왔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을 칼싸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역 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말하기를 경제적 안정과 국가 안보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예산을 봉쇄하겠습니다. 환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에서 탈퇴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철회합니다. 이란 핵 협상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를 나타내는 국제 법률 협약을 철회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를 탈퇴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처럼 대립을 악화시킬 만큼의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은 보잉기에 맞서서 에어버스 비행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다른 소매업자들을 괴롭히면서 미국의 거대한 디지털 거인 같은 기업들은 유럽의 세금을 회피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에 2에서 3%의 추가 부가금을 부여하는 것에 동참함을 보리스 존스 영국 수상이 결정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워싱턴과의 달콤한 거래를 비웃는 것입니다.
자, 같이 무슨 뜻인지 봅시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전에 트럼프가 철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트럼프가 존스 영국 수상에게 디지털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때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어느 날인가 트럼프가 물러나고 집단적인 경제 협약 체제가 다시 세계 경제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일치 체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영국 존스 수상, 그리고 다른 포퓰리즘적인 정치인들이 의지하는 상업적 애국심의 영향력이 점점 세계 경제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관세와 제재보다 더 많은 불길한 무기들이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등들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이버 보안, 스파이 활동, 그리고 무역에서 이기고 나서 국가 보안 문제로 인한 중국 화웨이를 이긴 배경을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앤디 그린버그의 사이버 전쟁, 갯지렁이라는 글에 묘사되어 있듯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해킹이 많아졌습니다. 공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전쟁의 방위체제가 오랫동안 유지한 전략적인 이점이 있지만 해킹들이 이러한 이점들을 뒤바꿉니다. 랩탑을 가진 어린이가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대 국가에 있는 종합 전자적 기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의 목적이 영토를 파괴하고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면 모스코, 워싱턴, 테헤란 또는 다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있는 군사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망, 폐수시 설비, 그리고 현금 전산망이 망가지고 동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점에서 생명 유지가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디지털 환상이 아닙니다. 미국 또는 이스라엘이 정규적으로 이란의 핵시설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이란은 간단히 뉴욕 수돗물 공급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웰스 파고의 금융 서버를 방해합니다. 그러한 무기들은 상업적인 제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당신이 미사일이나 드론에서만큼 금지된 의약품 공급에서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경제적인 다툼이 겉으로 보기에는 덜 잔인해 보입니다만 권력을 휘두를 열망을 가진 자들을 자극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 여름철 트럼프는 드론을 대신에 착륙시키면서 이란을 폭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재의 야만성이 약화되었지만 이란과의 사이버 전쟁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널리 알려진 견해는 무역 제재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압니다. 거의 정치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무역 전쟁을 더 확대시킨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국무보좌관인 스티브 무누치는 주장하기를 트럼프는 그의 업무 시간을 제재에 너무 많이 할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왜 미국의 국무부가 공격당할 때 펜타곤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까? 이것은 방어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미국에게 러시아, 중국 그리고 터무니없게도 영국에게 군대를 보내고 전 세계를 돌면서 싸울 사람을 찾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도 결국은 왼쪽이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권력과 힘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편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아주 복잡한 방어체제 그리고 결국에는 취약한 경제적인 빈곤은
어떤 정권에게도 불만을 들고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정부주의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 테러에도 반대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세계화하기보다는 서로 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요. 그들의 경제까지도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상업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둘러싼 디지털 장벽들을 자꾸 세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이라면 결국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무역은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위험해 보이는 함정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에 대한 이해는 클라우비츠라는 트로이신의 장군의 말을 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의 군사 전문가인 그는 전쟁의 원시적 폭력성, 증오, 그리고 적의를 달리 말하면 정치적인 교류의 계속 선상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정의는 사실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이제 디지털화되고 상업적으로 변천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전자적이고 외교적인 전투 지역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걸으면서 국가 간의 화합을 찾는 어떤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트럼프에게 단지 허가를 준 것입니다. 허가의 결과들은 제재가 있고 관세, 해커들이 혼란스럽게 영토를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우리가 실제 확실히 처해 있는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굿 트래블웨이였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